인류 진화의 역사는 500만 년에 이른다. 가장 오래된 인류의 조상은 원인, 원숭이 인간이다. 이들 중 마지막은 240만 년 전쯤 등장한 호모 하빌리스로 뇌의 크기는 680ml 정도였다. 이어서 등장한 인류의 조상은 원인, 원시 인간이다. 160만에서 20만 년 전까지 살았으며 뇌 용량은 850에서 1200ml에 달했다. 다음으로 20만에서 4만 년 전까지 생존한 구인은 네안데르탈인으로 불리는데 뇌는 1200ml 정도였다. 신인으로 불리는 현생 인류는 약 1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진화하여 전 지구상으로 퍼졌는데 뇌 용량은 1300ml에 달한다. 그렇다면 핵가족은 언제쯤 진화했을까? 핵가족 진화의 주요 요인이 미숙아 출산과 큰 뇌라는 점을 고려하면 15만 년 전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핵가족으로의 정확한 진화 시기를 판단하기에는 해부학적 자료가 아직은 부족하다. 미숙한 신생아의 양육에는 핵가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서 핵가족의 위치는 확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시시대라 해도 핵가족이 유일한 가족 형태는 아니었다. 부친의 사망으로 모친의 자매가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확대모자 가족도 있었을 것이다. 집단 수렵생활로의 발전은 좀 더 많은 멤버로 구성된 확대가족이 필요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한 농업시대로 나아가면서 핵가족 하나를 중심으로 한 확대가족의 형성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확대가족에는 비혈연 남성이 들어오기도 했을 것이다. 또한 조부모가 장수하면서 이들이 가족에 속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다. 조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경험 등 여러가지 생활의 지혜를 주고 가사나 육아에 협력함으로써 번식 성적을 높인다. 이렇게 확대를 계속해온 인간의 가족은 현대에 와서는 생물 역사상 유례없는 기술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것은 피임과 중절이라는 상과적인 기술이다. 자연의 섭리라는 생물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기술을 손에 넣은 것이다. 이 기술은 가족계획이라는 제도로 인구 조정 등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남녀의 성행동은 대부분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진다는 종전의 인간 라이프 스타일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다. 이 기술 덕분에 여자는 많은 자식을 회피하는 소산 다투자라는 인간만의 번식의 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피임 기술에 더하여 최근의 경이적인 경제 발전은 인간을 커다란 사회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2차, 3차 산업은 농촌 인구를 자석처럼 도시로 빨아들였다. 그 결과 지방에는 확대가족이, 도회지에는 핵가족이 일반화되었다. 더욱이 젊은 성인이 계속 빠져나간 농촌 가족에는 노부부만 남겨지는 경우도 매우 많아졌다. 이혼의 증가로 모자 가족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오늘날 가족의 소형화, 다양화 원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젊은 층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다. 거의 유일한 생활 자원이었던 전답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해방되었고 새롭게 발달한 산업은 여자의 독립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바야흐로 여자는 만혼이든 비혼이든 이혼이든 재혼이든 스스럼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환경 변화로 인해 가족은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부모의 자식 학대와 가족 붕괴는 동물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계에서도 일어난다. 부모에게서 버려지거나 잔혹하게 학대당하는 아이는 빈곤에 허덕이는 국가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자식을 인신매매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성이나 부성이 환경 압력에 굴복하거나 기능이 중단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양부모의 의붓자식 학대가 점점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행동생태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다. 자식 살해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는 모친의 양육 환경이 혹독한 경우로 50%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둘째로는 아이가 기형이거나 중병에 걸린 경우로 19%를 차지한다. 세 번째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인데 18%나 된다. 나머지 15%는 여자아이라는 이유이거나 근친 교배 등이다. 부부의 이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혼의 원인은 성격 차이, 상대에 대한 불만, 술주정, 남자의 외도, 가정폭력, 여자의 불륜 등 여러 가지다. 여하튼 부부의 이혼은 핵가족 붕괴로 이어지고 그 결과 자식은 대개 모친이 맡게 된다. 모자 가족에서 자식 양육의 문제 중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 문제다. 실제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받는다 해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족의 붕괴를 보면서 앞으로의 가족은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이는 인간의 생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인간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식량과 안전의 확보와 직접 연결된 경제 상황과 사회 환경이다. 또한 성풍조 등 문화적 환경도 미래의 가족 모습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가장 급박한 문제는 고령화와 사회복지 문제다. 고령자 수는 점점 증가하지만 세금을 내는 젊은 노동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젊은 층 상당수는 연금 제도를 불신하고 있다. 이 문제에 직면한 독일은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 레벨 다운을 애써 감수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는 무자녀 세금 징수에 대한 구상이 많은 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래의 가족 모습을 예상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싱글 여성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사회에서 커리어를 쌓고 자립생활을 추구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미래도 희망으로 가득할까? 20년 전 많은 여성이 희망에 부풀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들은 20년 후 인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당시 그들에게 사회적인 자기 실현은 인생 최대의 관심사였으며 결혼이나 출산은 걸림돌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닥쳐오는 고령화 사회와 노후 불안, 건강, 안전, 고독 등의 위기 속에서 과연 그들은 인생 후반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미래 가족의 모습은 이들의 선택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만약 그들 중에 독신 생활의 비경제성이나 불안감을 벗어나고자 반려자를 구하고 결혼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이혼이나 가족 붕괴는 감소하고 가족은 그 구심력을 높여 다시 복원될 것이다.